자, 그럼 송달 방법과 관련된 쟁점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 수신인 아닌 자에게 송달됐어요. 즉 본인 아닌 자에게 송달이 될 수 있죠. 위임이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죠. 묵시적 위임도 가능하다. 그래서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 동거가족일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수령 권한의 위임은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조문 어디에 봐도 위임이라는 말이 없죠. 위임된 자에게 이런 말은 없지만 이건 민사법에서 누군가에게 위임할 수 있잖아. 그게 세법 영역에도 적용되느냐의 문제일 뿐인 거야. 이해하셨죠? 세법에서는 추가로 뭐만 있는가?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 동거 가족 등에게는 그냥 위임이 있다고 간주하고 줘도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양가로 1번은 법조문엔 없지만 민사법을 차용해서 결국 인정해주는 법리가 있는 거죠. 반가로 2번에 보충 송달. 국세기본법에 있는 거죠. 대신 송달 장소에는 가야 돼. 송달 장소. 우리 종문이 초등학교 찾아가서 네 아빠 서류다 이렇게 던지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애가 집에 있을 때. 송달할 장소에서 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형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송달할 수 있어요. 사리 판별은 어느 수준이냐?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여. 즉 그 내용은 몰라도 이게 누구에게 온 거고 전달이 필요하다. 이 정도 알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판례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은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해서 아파트 경비원분에게 전달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파란색 보시면 이 동네는 이런 관행이 있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 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임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여러분 법원 판례 같은 거 보잖아요. 이 공시송달 판례가 되게 많아. 아직까지는 있거든. 옛날 판례는 진짜 많고 그리고 교부 우편송달의 적법성에 대해서 다툰 판례가 진짜 많아. 근데 그 판례 보면은 정말 많은 아파트 단지가 안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전화해서 경비원에게 받으면 당신 해고야 이렇게 말하는 문구가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별의별 갑질이 다 여기 있어 진짜. 안 받는 데도 많아. 안 받는 데도. 본인 아파트 받는지 안 받는지 알아요? 모르죠. 안 받아요? 받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 다른 거죠. 요즘에는 사실 경비실도 없죠. 나 사는 아파트는 그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경비실이 있긴 있는데 거기 아저씨들은 차량 통제만 하지 뭐 받아줄 것 같진 않던데. 근데 개인적인 생각 받아줄 것 같지가 않아. 아저씨들이 그 많은 세대 이게 우리 아파트 3천 몇 세대 된단 말이야. 누가 받아줘 그 아저씨들이. 그 우리 단지 앞에 있는데 쭉 있는데 그거잖아. 그죠? 그렇잖아. 오히려 전화 와가지고 뛰지 마세요 이런 얘기나 하고 그런 거잖아. 오히려 아저씨들 더 무섭고 지난번에 우리 아파트가 뭐더라? 주차장에서 물이 샌대. 하자 보수 때문에 물이 샌다고 방송에 나와서 다른 아파트 단지에 주차하세요 이렇게 나오더라고. 옆 단지에다가. 뭐 어떻게 주차를 하라는 거야? 뭐 그것도 송달해주면 뭐 따질 수 있나? 어쨌든 그런 거지 뭐. 안 하는 아이들 더 많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자, 세 번째 동그라미 2번. 초딩 3학년이죠. 만 9세 7개월 된 여아는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된다는 거. 충분히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 여아구나. 여아. 남아가 아니구나. 여아하고 남아는 좀 달라요. 보면은 좀 다른 것 같아. 양가로 2번에 수령인이 송달받기를 거부해요. 몰라 나 안 받아 손 없어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유치송달.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때 둘 수 있어. 그러니까 조문을 앞에 가서 다시 봐도 거부한 때라고 돼 있어요. 왼쪽 페이지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할 때 둘 수 있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판례에서 동그라미 1번이 공무원이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납세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납세자 회사의 이사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수령을 회피하거나 거절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수령 거부 직후 곧바로 납세고지서를 현장에 유치한 것도 아니고 일단 납세자 회사의 사업장을 떠났다가 그 후 다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납세고지서를 사업장에 두고 온 것만으로는 거부 의사가 없었다. 그때는 적법한 유치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 페이지. 부재 중인 경우에도요. 유치송달이 안 되는 거지. 거부 의사가 있어야지. 거부 의사가.
공무원은 이런 얘기 했어요. 아, 저하고 전화하고서는 몇 시에 받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두고 왔어요. 사실 애매한 거지. 오기로 했는데 전화했는데, 아, 그거 두고 가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 근데 나중에 쌩까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판례까지 가지. 그러나 저 판례는 96 누예요. 요즘은 뭐 아이폰은 안 되겠지만 갤럭시 녹음을 하죠. 대부분 녹음을 해요. 공무원분들은 아이폰 거의 안 쓰더라고. 다 녹음이 돼 있어야 되니까. 그때 네가 두고 가라고 하지 않았냐? 이러면 게임 끝이지 뭐. 요즘은 증거가 너무 많아요. 옛날하고 달라. 옛날에 뭐 빼먹고 그런 시대가 있지만 이제는 힘들어요. 이제 증거가 너무 많아요. 지난번 한번 얘기했네. 연쇄살인이 없어졌죠. CCTV가 이렇게 많은데 바로 잡혀요. 바로 잡힙니다. 요즘에 뭐 그런 거 없어요. 요즘에 3-2의 공시송달. 저는 요즘에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없다. 아니 찾으면 되는데 왜 못 찾다고 공시송달을 해. 공시송달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납세자한테 엄청나게 불리한 제도예요. 보지도 못했는데 굳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이의 신청을 할 불복의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그렇잖아요. 아니면 제때 세금을 못 내서 가산세를 내거나, 더 나아가서 내 재산을 강제로 압류 징수당할 수도 있잖아요. 매각될 수도 있고. 그럼 큰일이지. 그렇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꽤 있어. 옛날에 있었던 사건은 애 엄마가 그 자기 딸이야. 딸이 이제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거기 간 거야. 미국에 갔어. 근데 이제 송달이 안 됐던 거야. 그래서 과세관청이 못 찾는다고 공시송달 해버린 거야. 이해하셨어요? 공시송달 해버린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의정부 땅이 있었어. 그 땅을 압류하고 매각했어. 근데 너무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났어. 사실은 좀 이상해. 그게 보통은 2-3년 이상 걸렸는데 1년도 안 됐어. 그리고 나서 그 땅이 경매로 매각된 이후에 2달 있다가 거기가 개발이 됩니다. 약간 야료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찾으러 왔을 때 불복해도 이게 행정 절차로 매각되면 이게 돈이 땅을 받는 게 아니라 돈으로 받을 수도 있잖아. 돈으로 받은 거야. 근데 그 땅의 가격하고 돈 차이가 70배인가 이렇게 차이가 났다고. 이상한 거잖아. 공시송달 함부로 적용하면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공시송달 제도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과세관청만 바보 되는 경우가 있죠? 아니 애들은 맨날 도망다니고 나 잡아봐라 뭐 이러고 거의 뭐 사랑 노름 하듯이 도망다니는데 과세관청 저는 못 찾지만 저 분명 있는데 이러면서 제때 부가고지 못해서 제척기관이 도과해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죠. 양날의 칼인 거지. 그래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아주 문제점이 있는 제도이기도 한 거죠. 납세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시송달은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쉽사리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이 조문이 몇 년 안에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사유들이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하면 이게 세법에만 있는 조문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도 있어요. 공시송달 조문들이 있는데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야. 기본적으로 IT 기술이 발달돼 있다니까요. 자, 한번 보죠. 서류를 송달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8조에 따른 서류에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의지한다는 거죠. 받든 못 받든 상관없다 이거죠. 사유만 갖추면. 첫 번째, 주소 영업소가 국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예요. 자,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요. 1960년부터 있었던 조문이에요. 그때는 국에 있고요. 송달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죠. 해외에 있으면 어떻게 거기에다 송달을 하냐. 우리 잘 모른다. 주소만 한다고 어떻게 송달을 하냐. 60년대 생각이죠. 지금은 UPS, FedEx 다 가죠. 직구의 시대에서 왜 못 찾습니까? 왜 못 합니까? 국외 주소 알면 끝이에요. 대법원도 야 국외 주소를 아는데 왜 못했니? FedEx 몰라? 소개해줘? 이런 거죠. 송달이 곤란한 경우 쉽지 않아요.